포르쉐는 빠르고 아우디는 조명이 아주 화려하죠. BMW는 첨단 기술을 빠르게 적용했고요. 현대는 공간이 넓어요. 옛날 말로 대우차는 에어컨이 좋다고 하던 때처럼 자동차를 설명한다면 말이죠. 여기 이 브랜드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은 일본 브랜드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고 주로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 혼다의 대형 SUV 파일럿을 시승합니다. 3, 4, 50대 가장들이 가장 좋아할 차죠. 뛰어난 내구성과 무난한 디자인, 뭔가 유행을 타지 않는 혹은 디자인에서는 조금 뒤처진 듯한 브랜드가 바로 혼다죠. 하지만 기술력은 세계 최고급이라는 건 많이 인정하는데요. 잔디깎기부터 소형 제트기까지 만드는 회사고 F1에서 사용하는 엔진도 만들었던 회사니까요. 이 회사가 멋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빠들의 차 파일럿에 말이죠. 2024년 9월에 국내에 출시한 혼다의 파일럿 블랙 에디션입니다. 외부를 모두 검은색으로 마감했고 블랙 에디션 레터링도 추가했습니다. 물론 창문 테두리의 크롬 장식도 모두 없앴습니다. 마치 영화 맨인 블랙의 수트를 입은 느낌이에요. 간결하지만 가로 형태의 LED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최근에 혼다는 예뻐졌다는 말을 듣는 핵심 요소가 됐고요. 그 아래 범퍼는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20인치의 휠은 기존과 동일한 디자인의 컬러만 바꿨을 뿐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보여줍니다. 리어 램프 역시 LED로 바꿨는데 유독 방향지시등만 벌브 타입을 유지하고 있어요. 또 2023년 출시 때부터 검은색을 유지하던 파일럿 레터링은 이번 블랙 에디션을 만나서 더욱 잘 어울립니다. 역시나 후면 디자인도 아래 범퍼의 디자인이 역동적이고요. 이 블랙 에디션은 트림명입니다. 모든 걸 검게 칠해서 블랙 에디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컬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외장 컬러만 도입했지만 미국에서는 검은색, 은색, 자주색, 청색, 그레이까지 5가지 외장 컬러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컬러는 블랙 시트 한 가지로 한국과 미국 모두 동일합니다. 인테리어 얘기가 나온 김에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검은 가죽과 빨간 바느질 자국이 눈에 띕니다. 운전대는 물론이고 시트 면까지 빨간 실을 사용했습니다. 블랙 에디션이라는 글자는 실내 매트 그리고 1열 헤드레스트에도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소소한 변화 중에 하나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가 바뀐 거예요. 기존 모델에는 흰색이었는데 이번에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내 시트에 들어가는 실의 색깔과 동일하게 바뀐 겁니다. 혼다 파일럿의 장점은 실내에 있죠. 8인승의 독특한 실내 구조에 2열 중앙 좌석을 떼어서 트렁크에 보관할 수 있는 구조는 실용성 끝판왕입니다. 더군다나 3열에 들어가기 위해 2열 시트를 조작해보면 이 차는 3열을 허투루 만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이들도 2열 시트를 편하게 제끼고 3열로 드나들 수 있고요. 바닥 레일이 튀어나오는 것을 최소화해서 3열을 드나들 때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 시승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3열에 성인 남성이 앉기에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컵홀더, 송풍구도 잘 돼 있고요. 캐빈 토크 기능으로 운전석과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미니밴 부럽지 않은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열 중앙 시트는 접었을 때는 팔걸이 겸 컵홀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짐을 싣거나 3열의 개방감을 위해서 시트를 떼어내면 팔걸이는 없어지지만 더 넓고 시원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죠. 2열과 3열의 모든 시트는 평평하게 접어집니다. 짐을 싣기에도 편리하고 사람이 누워도 충분한 크기예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 정도면 블랙 에디션에 대한 설명은 사실 끝났습니다.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7,090만 원에 새로운 트림을 하나 위에 신설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번 파일럿의 장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계기판을 살펴볼까요? 파일럿의 계기판은 단순합니다. 혼다는 첨단 사양을 아주 보수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라서 그렇죠. 그렇다고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에이다스를 포함한 최근 신차들이 적용하는 안전 사양을 혼다 센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방을 인식하는 방식도 가까운 곳은 카메라로 90도 범위에서 중간 거리는 레이더로 120도 넓은 범위를 인지를 하고요. 먼 곳은 30도 범위의 레이더를 이용해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4세대 파일럿이 나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추가된 사양이었죠. 운전석 앞에 계기판은 10.2인치고요. 중앙의 오디오 디스플레이는 9인치입니다. 주행에 필요한 속도계, 엔진의 전수, 내비게이션, 음악이나 전화 연결 상태는 크게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큰 거는 노란색의 긴급 경고인데 앞차하고 충돌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켜지는 등으로
전방 계기판에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중앙의 디스플레이 기능 때문일 거예요. 여기엔 내비게이션도 없고요. 스크린의 아이콘은 마치 파워포인트로 디자인한 것처럼 네모네모 이런 형태의 아이콘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디자인을 안 한 것은 아닌 게 일부 아이콘에는 실사에 가까운 그래픽이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하도록 크고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실용성 위주인 거죠. 내비가 없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을 연결해 사용해야 합니다.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 폰은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해서 좀 불편하고요. 애플의 아이폰은 무선으로 카플레이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카플레이 연결을 하면 평소 자주 사용하던 내비게이션과 음악, 전화, 팟캐스트, 오디오북까지 많은 것이 한 번에 연결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편해 보이기도 하네요. 보스 오디오의 성능은 무난합니다.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소리를 들려주죠. 쿵쿵 울려주는 힘도 좋고요. 명쾌한 보컬의 목소리도 좋은데 파일럿 오디오의 단점을 꼽자면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실내에 컵홀더를 포함한 작은 보관함들이 매우 많은데 모두 딱딱한 플라스틱 내장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뭔가 단단한 물건을 넣고 신나게 오디오 볼륨을 울리면 쿵쿵쿵쿵 하는 베이스 드럼의 소리와 함께 달그락거리는 소음도 함께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오디오의 품질이 좋은 편이라서 주행하면서 듣기에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디오의 아래쪽에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버튼 변속기가 있습니다. 이 차의 V형 6기통 3.5L 엔진하고 결합한 10단 변속기입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는 물리적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전선으로만 연결된 것인데 자동차 어디에나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차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운전대 옆이나 대시보드 앞에 혹은 디스플레이 옆에 넣기도 하는데 혼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과거 변속기가 있던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진과 전진을 포함한 모든 버튼의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혹시라도 잘못 누를 수 있는 오작동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이 차는 상시 4륜구동입니다. 하부에 살펴보면은 엔진에서 뒷바퀴까지 이어지는 추진축과 차동 기어가 보입니다. 아주 솔직한 구조의 4륜구동 가솔린 SUV 모습이죠. 터보가 아닌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정직하지만 조금 둔하게 느리게 치고 올라가는 느낌을 줍니다. 이건 아마도 제가 최근에 전기차를 주로 탔기 때문일 건데요. 그래도 최고 출력 289마력, 최대 토크 36.2의 힘은 2.1톤이나 되는 차를 경쾌하게 끌고 나갑니다. 앞에는 맥퍼슨 스트롭 방식이고 뒤는 멀티링크를 적용했습니다. 길이 5m에 무게 2.1톤의 차가 도로 위를 떠다니듯이 달려갑니다. 점점 단단해지는 국산 SUV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승차감입니다. 이 차의 장점은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나옵니다. 속도가 붙으면 아주 부드럽게 살랑살랑하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속이나 감속을 강하게 하면 이게 출렁이는 느낌으로 넘어와서 좀 불편해지죠. 주행 모드는 총 7가지입니다. 4륜구동인 만큼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 견인 모드도 들어있어서 5000파운드 즉 2267kg까지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 모드가 4륜구동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만은 하지만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이 차는 멀리 함께 가는 사람들을 위해 적합해 보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은 최근의 차들과 특별한 차이 없이 잘 작동합니다.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하고요.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하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10단 변속기와의 결합이 좋은 것인지 ADAS 기능을 사용해도 가속과 감속할 때 어색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10.2인치의 계기판에는 현재 ADAS 기능의 상황이 뚜렷하게 나오니까 조절하기도 편리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에 판매하는 모든 혼다를 시승했던 경험으로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일단 운전석 사이드미러는 광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크기가 커요. 큰 광각 미러였다면 100점을 줬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바꿀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적당한 수준의 사이드미러가 들어있습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둥근형과 세로형 막대형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적절해 보입니다. 각각 모드마다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좋네요. 공조 버튼의 조작은 크고 편리합니다. 디스플레이 안에 아이콘으로 넣는 것이 대세인 시대지만 저는 이 방식이 훨씬 편하고 좋아 보입니다. 실내 등은 LED를 적용했는데 테두리가 흰색이에요. 블랙 에디션의 백미인가?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